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좀 짧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관련해서 네. 그 유출된 게 주민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아이디어 요약 부분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많은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일부 비자발적으로 공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원자들한테 아이디어 도용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기부가 이제 그에 대해서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지식재산처와 함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또 기술 임치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아이디어의 도용이나 침해 우려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 안 나온 것 같아서 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영업비밀 원본 증명이라고 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등록제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제일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등록해 놨는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도용이 됐을 때 지금 등록돼 있는 시간을 지금 저희 시스템 플랫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가 보증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 사업이 됐을 때에는 그 기술로 구현된 이후에는 기술 임치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잘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레벨 단계별로 지원책들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일로 부당한 불이익이나 침해를 받는 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지금 7월 중에는 저희가 17개 지역의 전문 변호사들이 가셔서 있는 그 상담도 모두 할 거고 이후에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그 기간도 좀 정할 건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전문 변호사들의 서포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끝까지 책임 있게 조치를 다해 주시면 네, 좋을 그러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질의라기보다는 간곡한 요청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 목표, 이제 국가적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 위원회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후보자께서 혹시 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산업계가 지는 부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는 부담을 더는 만큼 그 부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미래의 산업계가 더 짊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표를 주고 평가를 하는 오늘의 국민만을 놓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노동자가 되고 기업가가 될 지금의 아이들 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 또 우리의 국민이고 그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지금 국회가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중장기 감축 목표를 정의롭고 공정한 세대 간에 너무나 큰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것만 누리고 비용과 부담은 다 그들에게 뒤로 넘기는 그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그 헌법 불합치를 해소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그런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총리로서 또 그 공동위원장으로서 꼭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그 굉장히 늦은 시간 밤에 그 의원님께서 이
예결위. NDC 네, 네. 그 관련된 부분들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미래 세대에게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게 됐고 또 이 정책 관련돼서 청년들, 청소년들이 찬성하는 비율과 또 어른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다르고 역시 청소년들의 찬성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다는 건 지금 내리는 결정은 미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좀 균형 있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인데 혹시 로보택시 타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못 타봤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운전석에 이제 아무도 없는 그 무인 택시 네네 말씀하신 무인 택시 예전에 네이버에서 테스트하는 차 타본 적은 있습니다. 상용화된 거는 타보신 적이 없군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게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냥 일반 이용객들이 앱으로 호출해서 이게 뭐 어디 뭐 관광지에서만 타는 그런 뭐 관광 열차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의 택시로 네.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레벨 4 뭐 자율주행 버스 이거 뭐 경주에도 있고 우리나라의 관광지나 뭐 청계천 이런 데 다니는데 혹시 그건 타보셨을까요? 그건 타보진 못하고 그 개발사들 발표하는 내용들은 아직 경험이 봤습니다. 많지는 네. 그러니까 낮으신 편이네요. 예, 예. 저는 사실 이제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한 2년 전쯤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로보택시가 좁은 길을 막 운전하면서 가는 영상을 처음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이제 한편 보고 이제 운전을 배울 필요가 없고 이동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완전히 곧 변하겠구나. 그리고 화물차, 버스, 택시 같은 운전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곧 사라지는 날이 오겠구나. 그 사람이 하는 운전은 오락이나 취미 같은 일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걸 좀 경험해보고 이 문제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통과되기도 했는데 자율주행 연구개발 특례 법안도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됐었고, 근데 국내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그런 관광지의 시범운행 버스밖에 경험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직접 몸으로 경험해봐야 이제 다르게 보이겠다 싶어서 작년에 중국에 가가지고 바이두, 포니 AI 뭐 이런 이제 택시들도 직접 불러서 타봤었고, 올해 초에는 이제 미국에서 웨이모, 뭐 네. 테슬라 로보택시, 뭐 아마존의 죽스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용을 해보고 왔는데 직접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다가 직접 이용자들처럼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아무도 모르시고요. 이게 그냥 미래 아직 SF 얘기처럼 우리가 하고 있고 근데 실제 기술은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어서 빨리 우리 국민들도 이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나 산업이나 규제나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많이 살펴보니까 정말 어디 꺼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낮은 수준이고 국내 유일의 뭐 자동차 기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 수준도 자회사 하나 인수해서 뭐 좀 하고 있는 거 말고는 사실 변변치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아직 경험은 직접적으로는 못 해보셨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이 와 있는 수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서 완전히 뒤처져서 도태되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지금 그 국토부하고 광주 지역을 아예 이 자율주행 그 시범 도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좀 더 전폭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형태로 주행하는 차들의 규모도 많아져야 하고 어쨌든 지금 그 운행하는 차들의 데이터가 많아야지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을 제가 이제 예결위 간사로서 검토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뭐 다른 의견도 냈던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아이오닉 차량에 운전자를 안 치고 광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도 그냥 데이터만 수집되어 있는 상태인 사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속도로는 우리는 자율주행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내부적으로 그 예전에 민간에 있을 때는 좀 테스트했던 건데 주행이나 이런 거리나 주행할 수 있는 거리나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실험으로만 끝났던 부분이 있고 막상 타보면 정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자 필요 없고 저는 그 안에서 마치 내 방에 있는 내 집에 있는 느낌입니다. 기존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가 있는 택시에 제가 탄 것 같은 느낌이라면 운전자가 없는 채로 탄 이 차 안은 내 공간 같이 느껴지고 그 안에서 즐기는 컨텐츠는 무엇일지 이런 내부적인 그 상상 기획 이런 것들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보고 살펴보겠습니다.